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 여름 유럽이 역대급 폭염에 완전히 마비됐어요.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도 일부 진료를 멈췄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에어컨을 사겠다고 마트에서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재밌는 건 유럽은 원래 에어컨 보급률이 20%밖에 안 되는 동네예요. 그동안은 여름에 에어컨 없이도 살만했거든요. 근데 지구가 더워지면서 이제는 에어컨 없이는 못 버티는 곳이 된 거예요. 캐나다도 요즘 새로 짓는 집은 에어컨을 기본으로 넣고 짓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 세계가 갑자기 동시에 전기를 미친 듯이 빨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어컨 한 대 늘어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수억 대 단위로 늘어나면 나라 전체 전력망이 감당을 못해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때 이른 더위에 이 냉방 가전 수요가 들썩이고 있고요. 근데 에어컨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괴물은 따로 있거든요. 오늘은 그 진짜 괴물이 뭔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 투자자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기회인지 끝까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진짜 괴물은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에어컨이 전기를 야금야금 먹는 거라면 AI 데이터 센터는 한 곳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먹어요. 그 전기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괴물인 겁니다. 숫자로 한번 볼게요.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랑 AI가 잡아먹는 전력이 2022년에 460테라와트시였는데 올해 2026년에는 1050테라와트시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지금의 4배까지 늘어날 거라고 봐요. 미국은 전력 수요가 곧 166기가와트를 돌파할 거란 전망까지 나왔어요. 특히 AI 서버가 문제예요. 일반 서버는 앞으로 5년간 출하량이 1.3배 늘어나는 데 그치는데 AI 서버는 2.4배로 늘어나요. 근데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차세대 AI 렉 하나가 잡아먹는 전력이 1메가와트를 넘어설 거로 봅니다. 이 렉 하나에 들어가는 전력 관련 부품이 예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요. AI 반도체 한 세트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 인프라가 통째로 10배씩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 계속 봐온 뉴스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동안 흩어져 보이던 뉴스들이 이 전력이라는 키워드로 한 줄에 꿰어져요. 삼성이랑 SK가 호남에 8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라고 했죠. 반도체 공장이 뭐예요?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6.3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국내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이랑 SK한테 너희 한국에는 800조씩 투자하면서 미국 공장은 왜 이렇게 작냐? 라면서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100% 품목, 관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요. 그러니까 삼성은 미국 테일러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공장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마이크론도 14조 원을 들여서 일본의 H뱅 공장을 새로 짓겠다라고 나섰어요. 2028년 여름부터 제품을 뽑겠다고요. 보이세요? 한국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이랑 데이터 센터가 동시에 우후죽순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장들은 하나같이 전기 없이는 단 하루도 못 들어가요. 반도체 공장 하나가 호남 클러스터 기준으로 6.3기가와트를 먹어요. 이게 전기 잡아먹는 하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게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숫자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올해 1분기에 209조 원이었는데 2분기에는 350조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봐요. 반년도 안 돼서 시장이 이만큼 커지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이 메모리 공급 부족이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공장을 미친 듯이 짓는 건 거품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질 거라는 확신 때문인 거예요. 공장을 지으면 지을수록 그걸 돌릴 전기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반도체가 진짜 잘 나간다라는 게 사실 이번 주에 숫자로 직접 확인이 돼요. 딱 3개의 이벤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7월 7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돼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만 85조 원, 성과금까지 더하면 사실상 10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얘기가 나와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수치예요. 그 다음 7월 10일에는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ADR로 상장해요. HBM 세계 점유율 58%를 쥐고도 그동안 저평가를 받던 이 회사가 미국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7월 말에는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를 돌리는데 데이터 센터는 서버 수만 대가 뿜는 열과 전력을 감당해야 돼요. 한 곳이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삼키는 거죠. 자, 이 세 이벤트가 왜 오늘 얘기랑 연결되냐면요. 이게 바로 순환매의 방아쇠거든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으로 AI 반도체 진짜 잘 나간다를 증명하잖아요. 그럼 그 반도체가 잘 나간다라는 건 그 반도체를 돌릴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반도체 실적이 좋게 나올수록 그 온기가 전력 소비로 넘어올 명분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논리가 나와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환매가 돌면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건 전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AI 붐이 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사요?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사죠. 근데 그 반도체를 다 사고 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요. 이 반도체를 어디서 돌리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그 데이터 센터는 뭘로 돌리지? 전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으로 물 흐르듯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봤어요. 2023년에 2024년 AI 붐이 막 시작됐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미국 전력망이 낡아서 이걸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변압기가 부족해졌고요. 그때 우리나라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변압기 회사 하나는 그 시기에 주가가 1년도 안 돼서 270% 넘게 급등했어요. AI 반도체가 먼저 오르고 그 온기가 전력 설비로 넘어오면서 그런 폭발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놓쳤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주인공인데 왜 갑자기 변압기가 오르지 하면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뉴스에는 온통 엔비디아 반도체 얘기만 나오니까 정작 그 뒤에서 조용히 오르던 전력 설비는 남의 일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담아뒀던 분들은 반도체 대장주 못지않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바로 순환매의 힘이에요. 주인공이 무대에 오르면 그 무대를 떠받치는 조연들한테도 반드시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간다는 거죠. 지금이 딱 그때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아니, 그때보다 더 큽니다. 그때는 미국만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지금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이 다 같이 짓고 있잖아요. 게다가 폭염 때문에 에어컨 수요까지 겹쳤고요. 전력이 모자란 정도가 그때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원전 얘기 기억나시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전기를 감당 못하니까 정부가 결국 신규 원전 카드까지 다시 꺼내들었잖아요. 전기를 만드는 것부터 실어 나르는 것까지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전력 인프라를 새로 깔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 대장주가 아니라 이제 막 그 온기가 넘어오기 시작하는 전력 설비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들을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세 곳을 짚어드릴게요. 딱 세 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전 세계에서 몇 곳 안 되는 초고압 변압기 기술로 미국 전력망을 파고드는 대장주. 둘째, 데이터 센터라는 고난도 시공 역량에 원전까지 손에 쥔 건설사. 셋째, 구리 소재부터 변압기까지 전력망을 통째로 수직 계열한 중소형 소재주예요. 그런데 이 초고압 변압기 얼핏 쇳덩어리 같지만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손에 꼽아요. 돈이 아니라 기술이 진입장벽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아주 높은 전압으로 끌어올려서 먼 거리까지 손실 없이 실어 나르는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국내 변압기 대장주고요. 아까 2023년에서 2024년에 270% 올랐다던 그 회사, 바로 이 회사예요. 실제로 이 회사 미국 엘라베마 공장이랑 울산 공장이 가동률 100%바에 육박합니다. 만드는 족족 다 팔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변압기라는 게 얼핏 들으면 그냥 쇳덩어리 전기 부품 같잖아요. 아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전혀 아니에요. 특히 이 회사가 만드는 765kV급 초고압 변압기, 이건 미국에서도 최고 사양으로 분류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손에 꼽혀요. 수십 년간 쌓인 설계 노하우랑 아주 미세한 오차도 잡아내는 품질 관리 기술까지 있어야 하거든요. 조금만 잘못 만들어도 전기가 새거나 터져버리니까요. 수주 물량이 이미 2027년, 28년 것까지 다 차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려고 해도 몇 년 뒤에나 물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손전망의 이 70% 이상이 25년도 더 된 낡은 설비예요. 이걸 다 갈아야 하는데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수요까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고압 변압기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변압기를 원하는 데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곳뿐이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회사한테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2023년 4년에 270% 오른 그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국내 변압기 대장주고요. 초고압 변압기는 기술이 없이 돈만으로는 생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미국 송전망 70% 이상이 노후 설비인데다 AI 데이터 센터 연결 수요까지 폭발하는데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곳뿐이라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2028년까지 일감이 꽉 차 있다라는 건 몇 년치 실적이 이미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 정도 기술 장벽을 쌓아 놓으면 경쟁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장을 뺏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 전력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확실한 중심축이에요. 이 회사가 대장주라 주가가 이미 높은 곳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 회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출렁일 때 이 회사가 같이 눌리는 순간이 오면 그게 바로 확실한 중심축을 좋은 가격에 담을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대장 종목의 눌림이 언제 나오고 언제 반등이 나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대장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 스윙적인 접근으로, 그래서 조금은 길게 들고 가더라도 수익은 단타보다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발굴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부터 지속적인 조정으로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외인과 기관의 보유 수량 자체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역시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누가 사고 있다? 외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고 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가격이 떨어져도 이 매도를 던지는 압력이 줄어든다. 즉, 이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미털기가 끝나게 되면서 현재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줄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장 종목으로 들고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 리포트에도 그리고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하나만 적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30초 정도만 참여하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우리가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개미털기가 끝나게 되면서 단기 이평선이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골든 크로스의 형태를 현재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두 차례 정도 더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저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지금 이 저점 자리에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셔도 되니까 전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장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고 두 번째는 조금 의외의 종목일 수 있어요. GS건설입니다. 건설사가 왜 전력 얘기가 나오냐 하실 텐데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자, AI 데이터 센터를 그냥 창고 짓듯이 뚝딱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데이터 센터는 사실상 거대한 전력 설비 덩어리예요. 수만 대의 서버가 내뿜는 엄청난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 전기가 1초라도 끊기면 안 되니까 2중, 3중으로 깔아야 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이런 걸 정밀하게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회사만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건설사나 못하는 고난도 기술 영역인 거예요. 자, GS건설이 바로 이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원래 반도체 클린룸이나 플랜트처럼 아주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산업시설을 지어온 이 경험이 풍부해요. 지금까지 자회사까지 합쳐서 고양, 파주, 세종 세 곳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올해 안에 일산이랑 부산에서 2건을 더 시작할 계획이에요. 증권가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는 1메가와트당 90억에서 100억으로 이 정도에 수주하는데
올해 하반기에만 120메가와트가 예정되어 있어서 딱 1조 원 가까운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 원전이나 발전소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서 수주가 매출로 빨리 잡혀요. 다른 건설 사업은 몇 년씩 걸려서 돈이 천천히 들어오는데 데이터 센터는 빨리 짓고 빨리 실적으로 잡히니까 회사 입장에서 효율이 좋은 거예요. 여기에 만약 대형 프로젝트인 동해 AI 데이터 센터까지 수주하면 1.2기가와트의 10조 원 이상 규모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그림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 회사가 원전 시공 경험도 갖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가 모자라고 그래서 원전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요. 그럼 그 원전은 누가 짓겠어요? 바로 이런 원전 시공 경험을 가진 건설사예요. 그러니까 GS건설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지금 당장 돈을 벌면서 동시에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필요해진 원전까지 지을 수 있는 전력 사이클의 양쪽 끝을 다 잡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게다가 이 회사는 지금 주가도 부담이 덜합니다. 과거에 아파트 관련 이슈로 시장 신뢰가 한번 흔들린 적이 있어서 다른 대형 건설사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실은 이미 다 털어냈고 지금은 데이터 센터랑 원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엔진이 붙고 있어요. 남들이 아직 이 회사를 옛날 이미지로만 보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먼저 알아보는 게 투자자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KBI 메탈입니다. 앞에 두 회사가 대형주였다면 이건 좀 더 가벼운 중소형주라 탄력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전선이 뭘로 만들어지는부터 아셔야 합니다. 전선의 원가 90%가 바로 구리예요. 정확히는 구리를 아주 길고 가늘게 뿜어낸 동로드라는 소재인데 이게 있어서 전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의 가장 밑바닥, 그 출발점에 있는 게 바로 이 구리 소재인 거예요. KBI 메탈이 뭐가 특별하냐면요.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용 전선 소재인 JCR과 SCR 이 두 종류 동로들 모두 생산하는 회사예요. 특히 JCR이라는 소재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그러니까 사실상 이 회사가 국내 표준인 거예요. 33년 동안 국내 중소전선업체들한테 이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전선 산업의 뿌리 같은 회사예요. 33년 동안 국내 중소전선업체들한테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전선 산업의 뿌리 같은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도 미국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자회사인 KBI 코스모 링크가 북미 시장에 고압선이랑 통신선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북미향 전선 수출이 올해 1분기에 작년보다 100% 넘게 늘었어요. 2배로 뛴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 회사가 최근에 놀라운 변신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소재만 만들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그 소재로 전선을 뽑고 더 나아가 변압기까지 만드는 회사로 확장하고 있어요. 지난 4월에 원형 하이텍이라는 배전 변압기 제조사를 아예 통째로 인수했거든요. 구리 소재부터 시작해서 전선 그리고 변압기까지 전력망에 들어가는 걸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거예요. 이게 왜 강력한 무기냐면요. 보통 회사들은 소재를 외부에서 사와야 하니까 원자재 값이 오르면 이익이 줄어요. 근데 KBR 메탈은 소재를 자기가 직접 만드니까 구리값이 올라도 그 부담을 안에서 흡수할 수 있고 오히려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각 단계마다 이익을 다 챙길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전력 수요가 폭발해서 변압기랑 전선이 불티나게 팔리는 시기엔 이 수직 계열화가 이익을 몇 배로 키워주는 구조가 돼요. 앞서 변압기 회사를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는 KBI 코스모링크가 이미 뚫어놓은 북미 영업망을 통해서 변압기까지 미국에 내다 팔겠다라는 계획이요. 미국이 지금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전력 장비를 못 쓰게 막고 있으니까 그 빈자리를 노리는 거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대장주가 이 사이클의 큰 줄기라면 KBI 메탈은 그 줄기가 자라날 때 뿌리부터 같이 굵어지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길목에서 우리가 봐야 할 세 종목 다시 정리하면요. 전 세계에서 몇 곳 안 되는 초고압 변압기 기술로 미국 전력망을 파고드는 HD 현대일렉트릭, 데이터 센터라는 고난도 시공, 역량의 원전까지 손해진 GS건설, 그리고 구리 소재부터 변압기까지 전력망을 통째로 수직 계열한 KBI 메탈, 대장주, 건설, 중소형 소재주 이렇게 성격이 다른 세 회사를 밸류체인 위아래로 나눠서 담아두시면 이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돌 때 어느 쪽에서 터지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요. 지금 유럽은 폭염에 마비됐고 전 세계는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고 한국, 미국, 일본의 반도체 공장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통해요. 전기가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23년, 24년에 봤습니다. AI 붐이 오면 그 돈이 반도체를 거쳐 결국 전력 설비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걸요.
지금이 딱 그 순환매의 길목입니다. 전력이 모자란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이건 한두 달짜리 테마가 아니라 최소 몇 년은 이어질 거대한 흐름이에요. 오늘 이 세 회사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좋은 자리를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목들 오늘 당장 영상을 본 다음날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 혹은 다음 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를 통해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까지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은 제가 직접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고요. 이렇게 시장에 속보나 중요한 뉴스들, 소재들, 재료들이 뜨게 되면 바로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시장의 관심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봤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소통방을 통해서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된 종목들이 실제로 어떻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7월 6일 오전 9시 23분 GNC 에너지 종목이 이렇게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을 통해 공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해드린 이후 실제 9%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미 전날인 7월 5일부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미 분석을 하고 공부를 마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소통방을 통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가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7월 3일 오전 9시에는 대원전선 종목을 말씀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월 21일 그러니까 공급방을 통해 공유가 되기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종목을 분석을 했다라는 사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 7% 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가온전선 종목으로 14%, 7월 1일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으로 18%.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시장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분석을 마치고 공부한 종목들의 타점이 나오게 되면 이 소통방을 통해 공유해 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역시나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방에 한번 참여하셔서 제가 실제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정보들과 종목들이 실제 급등이 나오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쌓인다면 실제 투자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에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냐?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 밑에 댓글에 보시면요. 제가 고정 댓글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요. 언제 어디서든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장을 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드리는 정보들 일단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신다라고 한다면 그때 투자에 참고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대장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길게 들고 가더라도 이 단타로 투자하는 게 아닌 스윙적으로 투자해서 5% 10% 짧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50% 10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에서는 단타 하나만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들고 가는 종목들도 필요하고 그런 종목들까지 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까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